그러니까 점점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파트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를 상실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성배 TV 보는가 댓글 오늘은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시아경제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다주택자 테러 맞고 집 팔라는 정부, 매물 잠김만 부추겨라는 기사 제목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상을 알고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압박 때문에 증여를 많이 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만약 2주택자, 3주택자, 그 이상의 다주택자 분들을 많은 분들이 적폐다, 투기 세력이다 이렇게 뭐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들을 보는 그런 시선들이 올곧지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제 채널에서는 무주택자 분들한테 내 집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제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구축의 아파트를 사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셋, 그리고 재테크 마인드의 세팅들을 하면서 이제 그 분들도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왜 2주택자가 되려고 할까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고, 그리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내가 주택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 게 맞죠. 주택뿐만 아니라 자산을 늘려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식이나 이런 변동성이 많은 것들을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본인의 자산들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계속 살면서 무주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1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은 주택수를 자꾸 늘리려고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2주택자, 3주택자의 다주택자 분들을 굉장히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양도세나 보유세를 압박하면서 이 주택들이 매물로 싸게 나오기를 바라지만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2주택자나 3주택자, 이 다주택자 분들이 만약에 불법적으로 또는 사기를 쳐가지고 주택수를 늘렸다, 다주택자가 됐다, 그러면 이분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열심히 자기가 소비 절제하면서 돈을 아껴가지고 내 노후가 불안하니까 내가 살아야 될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 같은 것들 또는 오피스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해가지고 2주택자가 되신 분들, 3주택자가 되신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투기가 아니라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그리고 추후에 노후에 내가 조그마한 월세라도 받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소비 절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자산을 지킨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적폐 세력으로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양도세나 보유세를 너무 강화해 가지고 이렇게 세의 부담을 전가하니까는 매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2주택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고 하시고, 그리고 1주택자가 돼 보니까, 이제 청약에 당첨이 돼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직접 보니까는 자기가 더 돈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투자, 올바른 재테크, 노후를 대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다주택자 분들을 이제 규제하고 적폐로 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증여가 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증여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매물 감소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완화의 시점은 반드시 옵니다. 양도세의 완화의 시점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만 내년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느냐, 교체가 되지 않느냐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시장이 지속되면서 다각화적인 부동산의 정책들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양도세의 완화, 부동산의 완화의 시점은 규제의 시점에, 그 규제 강화의 시점에서 규제 완화의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될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양도세가 완화돼가지고 일부 시장에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때까지 많이 오른 그런 주택가격, 다주택자들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데 나는 안 살 거야. 나는 그냥 기다릴 거야.
그러면서 무주택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해보니까, 경험하고 투자해보니까 지금도 무주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만약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양도세의 완화 시점이 오거나, 또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져가지고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거나, 그러면 1차적으로 다른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주거 안정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다주택자가 옛날에 그 아파트의 가격이 3억이었는데 지금 10억에 판다고? 이걸 내가 10억에 산다고?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많은 매물들 중에 이 아파트의 가격이 적정한가,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 적정한가, 이 아파트가 내가 실거주하는데 부족함이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실거주 요건에 부합한 주택인가,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인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소 비싸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비싸더라도 입지가 조금 좋다면은 내가 미리 홀딩해서 사 놓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2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그걸 느낀 거고, 내가 아무리 지금 사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위치가 좋다면, 그리고 향후에 인구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다면 저도 불안하지만은 그런 주택이나 아파트나 부동산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값 하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세계의 집값들이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일본도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도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 이런 완화 시점이 오거나 지금 현재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통해서라도, 청약을 통해서라도 구축의 아파트, 핵심적인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매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양도세의 강화, 보유세의 강화, 이런 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팔게 지금 현 상황을 만들어 놨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지금 집을 팔면 양도세로 예전보다 1억 원을 더 낸다고 합니다. 정부는 자꾸 집을 팔라고 하는데 그러면 집을 팔 수 있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택을 팔아가지고 바이러스 사태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자산을 현금화해가지고 현금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팔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주택을 파느니 물려주고 말지, 다주택자 분들은 이미 주택을 사고 팔았던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부동산 사이클링을 이해하고 있고요. 자산의 규모, 화폐 가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정책의 변화라든가 규제와 완화가 반복된다는 거 역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지 않고 그냥 아예 물려주는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증여를 하는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양도세 변화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조정지역의 2주택자하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 20포인트, 30포인트의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세계의 그런 세금 부담과 본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 분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증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주택자나 3주택자가 이제 5월까지 매도를 했을 때의 금액하고, 그리고 6월 이후에 매도를 했을 때 20포인트, 30포인트가 적용됐을 때의 금액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주택을 갖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이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소비 절제를 해 가지고 자기의 노후를 위해 가지고 이런 주택들, 자산의 규모를 늘리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런 주택들을 내가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증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돈을 모아 가지고 이런 기존에 있는 매물들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지금 박탈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실제로 매물이 잠긴 서울의 아파트, 네이버 부동산의 자료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실제로 서초, 반포라든가 송파, 강남, 대방, 강서 일부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0건, 1건, 0건 없다는 겁니다. 매물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불안하고, 그리고 하나라도 주택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영끌을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끌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주택을 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완화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완화되는 시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매물이 아마
하나 두 개씩 쌓이게 될 겁니다. 나오게 될 거예요. 공급 물량이 많아지건 아니면 양도세의 완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물이 한시적으로 나오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 상황에 맞는 조건이 되면 그런 주택들을 저렴한 주택들을 판단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는 그런 방법들 전략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매물이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될 거냐면 아 그래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는구나. 물량이 많이 있으니까는 가격이 당연히 조정을 받고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조정해 준다거나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매물을 내놓을 건데 그런 매물들이 한 개 두 개씩 쌓이게 되면은 그 매물의 가격이 일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물량이 또 쌓이면은 안 사요.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 실제로 오면은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시점이 일시적인 시점이 지나면 다시 반등하면서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추후에는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할지는 미지수 있고 추후에 정권이 변동된다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좀 지나게 된다면 이런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 이렇게 많이 오른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가 안 살 거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사지 마시고 그런 시점들이 왔을 때 내가 이 주택이 정말 싸구나 시세보다 저렴하구나 그거를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시세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경기도의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격 전세 가격이 얼마가 제일 싼지 매매 가격이 얼마가 제일 싼지 비싼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런 급매들이 나오거나 타이밍이 잡혔을 때 내가 그 물건들을 선택해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양도세에 대한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량들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돼요. 공공 물량들 늘리는 게 그게 지금 다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민간 건설사한테도 혜택을 줘가지고 그 민간 건설사들도 수익을 가져가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토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민간 참여형 그런 주택들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 좋은 아파트들을 내 집 마련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돼요. 왜 그거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렇게 매물이 많이 부족한 상황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들을 꾸준히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임장을 계속 다니고 그리고 주변에 나한테 맞는 아파트 청약 단지가 나오면 노력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0대 1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놀고 있을 겁니까? 가만히 있을 거예요? 1000대 1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노력해서 내가 조건이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고 또 구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하면서 지금 매물이 이렇게 없지만은 이런 매물들이 일시에 반등하거나 갑자기 나오는 그런 시점들이 왔을 때는 그런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잘 유대관계를 맺어놓고 그런 매물들을 내가 나한테 연락이 오게끔 내가 컨택할 수 있게끔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내가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양도세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현 상황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고 다른 영상들 보시고 노력하시는 것만큼 그에 따른 노력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내 집 마련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주택자가 되신 분들,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끝이 아니에요, 그게.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현장 돌아다니는 거 그런 부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손품 발품 파는 거 그런 것들 절대로 등한시하지 마시고 달콤한 그냥 자기 만족에 취해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서 노후도 행복하게 사시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